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예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감가도 정말 많이 됐지만 시간이 흐른 것만큼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가성비 있는 수입 SUV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거 뒤에 있는 골프 아니고요, 골프는 SUV가 아니라 해치백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진짜 가성비 괜찮으면서 가격대도 이 정도면은 아니 아반떼 살 바에는 이런 걸 한번 사서 놀려봐? 라고 생각이 들만한 가성비 좋은 수입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이 두 차량은 사실 수입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차량이죠. 랜드로버 브랜드에서도 세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레인지로버, 디펜더, 디스커버리,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도 제일 아랫등급인 디스커버리 브랜드예요. 디스커버리 브랜드에서도 디스커버리가 있고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있는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장이 좀 더 긴 롱바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전장이 짧은 약간은 준중형 SUV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슷한 차량으로는 팰리세이드 같은 애들이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전장이 크고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이 두 차량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차량의 신차가가 비슷해요.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신차 출고가가 5,90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신차가 출고됐을 때 5,900만 원 정도 했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물론 각 차량마다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랐지만 어쨌든 출고가는 비슷했다는 거.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두 차량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고차가 됐잖아요. 근데 와, 감가를 생각보다 덜 맞은 애가 있고 감가를 더 세게 때려 맞은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두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지금 현재 시세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커버리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랜드로버나 이런 차량들 정말 많이 봤지만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할 거 없이 외관은 정말 깔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이때 당시에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던 엔진이 인제니움 엔진이에요. 제규 랜드로버에서 직접 양산한 그 엔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종류의 이슈가 조금 많은 그런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엔진도 약간 이제 구분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들어가는 엔진이 총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둘 다 똑같이 2.0L 디젤인 거는 맞지만 하나는 150마력을 발휘하는 차고 하나는 180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이 150인지 180마력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는 15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150마력짜리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살짝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가속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건 아니거든요. 제로백이 한 10초가 넘어가는 정도니까 사실 경쾌하게 달린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적당한 출력의 럭셔리카를 탄다, 요 정도로 바라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180마력이 출력이 아주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180마력도 제로백이 한 8초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출력으로 다니는 차량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엔진 자체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물려있는 변속기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 ZF에서 나온 9단 변속기를 맞물려서 나오는데, ZF 변속기면 사실 말 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 BMW라든지 이런 데서 성능을 증명한 그런 변속기이기 때문에 변속기 자체는 나름 괜찮다고 평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이 2018년쯤에 나왔던 차량이거든요. 2018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옵션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옵션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랜드로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내에 있는 내장 재질에 저렴한 것들을 거의 안 썼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살짝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는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감을 하려 한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라 그래서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가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시동을 걸면 요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확실히 럭셔리로 올라가면은 그 럭셔리만의 감성이 저는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성이 묻어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 랜드로버에서 만드는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엔트리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럭셔리 수입차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메리디안 사운드 같은 거 들어간 거, 지금 이 차량이 아무래도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행하기 위해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머드 아니면 샌드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레인 보드를 또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안 들어가면 이거 랜드로버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1열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2열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은 2열에 앉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 거의 없고 굉장히 넓게 앉을 수 있겠죠. 준중형 크기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큰데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지금 휠 하우스 크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휠 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이유는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차체에 바퀴가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디자인도 사실 이 정도면은 지금 나오는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랜드로버는 디자인은 진짜 깔 게 없어. 물론 신형 레인지로버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조금 왜 저걸 저렇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긴 한데 디스커버리나 이런 차량들은 지금 현행 나오는 차량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면 그렇지. 이때 당시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이런 거 진짜 좋죠. 트렁크 공간도 준중형 SUV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뒤쪽에서 이렇게 2열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당겼을 때 트렁크에서 2열 의자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마련되어 있죠.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런 차량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 신차 출고 때 5,9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프로모션이나 할인 이런 것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실제로 출고할 때는 한 5천만 원 초반 요 정도까지 받고 출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식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뭐 한 8만 킬로 이상 넘어갔을 거니까 지금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지금은 벌써 1,000만 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벌써 한 3,500만 원 요렇게 가격이 빠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 지점에서 부영 투싼도 가격이 아직 이 정도예요 라고 보여드렸던 것보다 저렴한 거야. 투싼 살 가격에 요 정도 디스커버리 스포츠면은 오히려 투싼보다 디스커버리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진짜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거 알죠. 디스플레이 문제라든지 뭐 엔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증기간이 끝나서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랜드로버 같은 차량들을 주로 다루는 공업사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은 여기 안에 달려있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제거하고 아예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달아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작동이 되는 그런 것들로 아예 그냥 교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정도 가격이면 사실 뭐 괜찮지 않나? 조금 더 크기가 컸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 포드 익스플로러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지금은 풀체인지가 돼서 아예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있어야 될 기능들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도 사실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시가가 7천만 원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요 차량이 출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5천만 원 후반 요 정도 가격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2.3L 에코부스트 모델이 있고 그리고 3.5L 엔진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 버전 중에 당연히 3.5L가 좀 더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2.3L 에코부스트 모델이 조금 더 비쌌어요. 그래서 2.3L 에코부스트 모델이 한 5,900 정도 했었고 그 나머지 3.5L 엔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중반 요 정도 가격으로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2016년도 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프로모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정말 많이 받은 분들이 뭐 한 500만 원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 요 정도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이나 프로모션 다 받더라도 한 5천만 원 중반 요렇게 해서 많이들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격은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벌써 한 4천만 원 정도나 감가된 1,000만 원 중후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 정도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중후반대면은 진짜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1,000만 원 중후반 정도 가격이면 이 돈으로 중고 SUV를 뭘 살 수 있지 생각을 해보면 셀토스 같은 애들이 보통 한 1,000만 원 중후반 하거든요. 아니면 뭐 스포티지인데 스포티지도 조금 오래된 거 그런 차량들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까 봤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옵션들까지 들어간다고? 라고 생각될 정도의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미국에서 생산돼서 그런지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암호를 지정해 놓고 이 암호를 맞춰서 누르면은 문이 열리는 그런 암호키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재밌네. 실내 탑승해서 한번 보면요.
야, 2016년인데 확실히 미국 형들이 좀 많이 더웠나 봐. 통풍 시트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일찌감치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CD롬도 들어가 있고 소니 시스템을 썼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차량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차가 커지면 오디오 성능이 생각보다 좋아요. 미국 차량들이 그런 거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음질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도 보시면 포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터레인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크기가 크다는 거.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서 1열도 되게 크고, 그리고 저는 이 운전자 시야에서 이 보닛을 봤을 때 약간 탱크 같은 느낌? 보닛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어서 내가 아주 거대한 차를 몰고 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2열도 확실히 대형 SUV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이 차량이 대형 SUV고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3열까지 마련되어 있거든요. 3열이 되게 신기하게 열리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를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야지. 요 정도 수입 SUV에 가격이 한 5천만 원대면은 이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대형 SUV답게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는데, 제일 신기한 거는 여기 보시면 시트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에 노멀 버튼을 누르면은 3열이 이렇게 열립니다. 싱킹되어 있던 시트가 올라오면서 이게 전동으로 펴져요. 난 이거 너무 좋더라고. 보통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려면 팰리세이드 같은 것도 높은 등급의 팰리세이드를 사야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요. 3열을 편다고 하더라도 트렁크 공간이 아래쪽으로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접을 때도 뭐 굳이 내가 손으로 이렇게 당기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알아서 접혀. 이런 거 너무 좋잖아. 마음에 든단 말이야, 이런 거. 그리고 확실히 디자인도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 익스플로러의 디자인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전차주분이 이거 위에다가 툴레 박스 이거 싣고 다녔었나 보네. 이런 것도 해놨어. 여기 위에다가 그냥 캐리어 박스 같은 거 하나 딱 달고 다니면은 트렁크 공간이 살짝 부족할 때 위쪽으로 더 실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진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성비 수입 SUV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익스플로러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그냥 한 3년, 4년 정도 대충 굴리다가 고장나면 폐차시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렴한 패밀리카로 이용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7명이 탈 수 있는 7인승 SUV 같은 거, 팰리세이드 같은 것들을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산다 그래도 3천만 원 초반 이런 가격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렴하면서 수입 SUV를 한번 굴려보겠다 라고 한다면 익스플로러도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나 기능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중고 차량들하고 비교해도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은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봤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한번 쭉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1,000만 원 중반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떤 차를 사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댓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응모하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